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우리 그 관광 소비자 행동론, 관광객 그 행동론 있죠? 이번 주 그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뭐냐면 이제 관광객의 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매 의사 메이킹 디시전을 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 의사의 그 결정의 그 개념도 좀 우리가 좀 파헤쳐 보고 욕구를 갖다 인식을 해야 되겠죠. 먼저 구매를 내가 해야겠다, 그러니까 소비를 내가 해야겠다, 소비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려면 소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또 발생돼. 그래서 욕구를 갖다 인식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찾았다는 거죠. 문제를 갖다 인식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갖다가 탐색을 하겠죠. 그 탐색했던 그 유형이라든가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대안을 또 평가 내려보고 보상적인 대안 평가, 그다음에 어떤 그 대안 평가를 내리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구매 이제 본격적인 행동이 되겠죠. 소비 활동이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구매 후 관광 경우 우리가 관광이라고 보게 된다면 구매를 갖다가 그 관광을 다녀온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래도 불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의 단계에서의 마케팅 전략은 또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우리가 어떤 거죠? 정보 처리 과정이었죠. 정보 처리가 저번 주에는 어떤 노출, 그러니까는 그래서 마케팅 자극이 노출이 우리가 되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인간은 게으르다 그랬죠. 게으르기 때문에 어떤 그 주의를 주는 데 있어서 어텐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것 중에 이해를 내가 해석하는 과정에 거쳐서 이건 내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필요하겠구나, 그런 보유를 하게 되면 기억 메모리로 넘어간다라는 이런 정보 처리 과정을 갖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서 주의, 이 선택적으로 주의하기 때문에 마케터들이 이렇게 고생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욕구를 찾아낸 거죠. 욕구를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탐색,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 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거를 좀 오늘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욕구인식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욕구인식인데, 여러분 그 여행을 왜 떠나고 싶어 할까요?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행을 왜 떠날까?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완전하게 만족스럽다라면 과연 여행을 떠나고 싶을까요? 어쩌면 안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꼭 그 떠나진 않을 거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그 수없이 많은 고객들을 상대를 할 때 대부분이 다들 떠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뒷면에는 뭐죠? 그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 현실 때문에 탈출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은 거다. 이 탈출을 해서 떠나서 여행을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만족을 하게 되면, 여행을 가서 여행 경험을 함을 통해서 만족이라는 걸 얻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행사 직원이, 어떤 인솔자 같은 사람들이 손님을 고동을 모시고 해외 여행을 처음 시도했을 때 그 첫 경험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그러면은 그 손님은 완전히 그 영업맨 혹은 그 인솔자, 그 가이드를 꾸준히 찾게 된다라는 사실이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욕구를 인식합니다. 욕구는 그럼 왜 생길까요? 욕구가 생기는 이유는 뭐죠? 실제 지금 현재 나의 상태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불일치된 거예요. 불일치. 이런 불일치가 된 것 때문에 뭐다? 갭이 형성이 되는 거죠. 갭이.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이상적인 상태, 현재 상태의 차이가, 갭이 발생하는 걸 갭이라고 그러는데, 갭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한 욕구를 갖다가 뭔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난 지금 몸 상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질 않은 상태야. 막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어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갈증을 많이 느껴요. 그럼 너무 불편하죠. 그런 문제를 인식하는 게, 나는 지금 현재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의 크기가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살짝이냐, 아주 많냐, 혹은 내가 물을 구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 또 물을 사야 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것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이 뭐냐, 어떤 재정적인 거,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제약 요인이에요. 행동으로서 제약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 행동으로서.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내 상황에 따라서 이 재반 여건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상당히 중요한 저기 영향을 갖다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앙 요인보다 이런 시간적이고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보다 나의 문제가 더 크다라면 우리는 뭔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시작이 되는 거죠. 구매 의사 결정은 시작이 된다. 구매 의사 결정. 그렇지만 재앙 요인이 더 크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정말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시간적인 거는 괜찮아. 그러나 경제적인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면 여행을 갈 수가 없죠. 이런 일들은 되게 많아. 난 정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간다니까 따라가고 싶은데 하물며 시간적이고 경제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됩니다. 응? 마침 경제적인 여유도 돼요. 복권에 맞았다고 칩시다. 응? 경제적인 여유가 돼요. 500만 원 생겼어.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럼 여행 가기가 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구매 의사 결정은 시작되지 않고 포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앙 요인을 항상 우리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욕구 인식의 유형은 또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문제 해결의 긴급성, 지금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긴급성 여부와 아니 문제 여기에 그 발생의 예상 여부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상이 된다 안 된다? 예상이 되는 건 뭐죠? 지금 치약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 치약이 조금밖에 안 남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막 꾹꾹 누르죠. 이거 다음 주는 다 떨어지겠네. 사야겠네. 이게 이제 문제 발생이 예상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곧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곧 사야 돼. 쌀, 뭐 이런 생필품 같은 거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발생이 예상이 되는 게 있겠죠. 그러나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분실이라든가 이거는 문제 발생 여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첫째가 뭐냐면 즉시 해결이 필요하고 문제 발생이 된다. 일상적인 욕구 상품 되겠죠. 생필품도 치약이 떨어집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그럼 일상적인 생필품을 갖다 바로 이제 사러 가는 거죠. 다음 주부터 한테니까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사러 갑니다.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즉시 해결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문제 발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겠죠. 문제 발생이 되지 않는 경우 뭐죠? 분실 같은 거죠. 여권 분실, 여행으로 우리 치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되는 거. 이거는 긴급한 욕구가 돼버리는 거죠. 문제 발생이 예상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여권을 분실한다든가 교통사고 난다라든가. 이건 해결을 즉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해결을 즉시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그 즉시 해결되지 않는 상태예요. 즉시 해결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발생이 예상이 됐어요. 이건 뭐죠? 계획적인 구입니다. 특히 여름에 휴가 여행 간다. 즉시 해결할 필요 없는 거죠. 여름에 휴가 가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후니까. 몇 개월 후니까 이제 차근차근 어떤 준비하게 되죠. 즉 계획을 짠다라는 거죠. 플래닝 욕구입니다. 계획을 짜버리게 돼요. 새로운 제품이 나왔거나 어떤 재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어떤 계획을 짜야겠죠.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계획도 짜야 되겠고, 어떤 시간적인 계획도 짠다라는 거죠. 즉시 해결이 요구되지도 않고 문제 발생도 예상되지 않은 거죠. 이건 뭐냐? 유행의 제품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행 제품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적은 없었을 겁니다. 모든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용하지 않고 그때마다 틀리는 거죠. 문제 발생이 예상되지 않은 거였어요. 즉시 해결도 꼭 필요치 않은 욕구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유행 제품 같은 거 이런 경우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욕구 인식의 유형은 그렇게 4개가 된다. 즉시 해결이 된다. 문제가 발생이 된다.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즉시 해결할 필요가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정도의 욕구 인식 유형이 나타난다 정도면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욕구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욕구를 일으키는 요인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갈증을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미지 하나 올렸지만 갈증을 느끼는 건 내가 내적으로 느끼는 거죠.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내 내적인 갈등, 내적에서 발생된 욕구입니다. 갈등을 느낀다거나 내가 배가 고프다거나 잠을 잔다든가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가 이런 거 배탈이 났기 때문에 화장실 가야 이런 거는 내적 요인입니다. 내적에서 유발된 요인이 된 거죠. 그러나 어떤 마케팅 자극이라든가 그렇죠. 마케팅 자극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 가족이라든가 중고 집단에 내가 속해 있는 중고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욕구도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적인 건 방금 얘기했듯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배고프다라는 거죠. 생리적인 욕구, 배고프거나 잠을 자거나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이런 것이 내적 욕구. 상황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상황 변화.
현 상태에서 불만족 상황을 야기하게 돼버린 거죠. 변화가. 내가 돈을 이제 여러분들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마 그럴 확률이 좀 높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행 여러분들 다 가고 싶어합니다. 저는 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행은 영업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다. 나는 쉽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왜? 누구나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잠재적으로. 두 가지만 채째 해결이 된다. 시간적인 욕구와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만 해결이 된다면 누구든지 여행은 가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레저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모든 사람들한테 영업은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디에 뭔가 그 눈치를 봐야 되고 뭔가 창피하고 이런 느낌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사람들 만나기만 해도 조용훈이 저 사람은 여행 전문가구나. 여행을 상담해야지 나중에 내가 갈 일이 있으면 그래서 얘기를 하고 만나서 미팅하다 보면은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년에 내 가족들은 어디 갈 건데 나 후년에 저 결혼식 할 건데 뭐 부모님을 어디 보내드릴 건데 그럼 저는 다 메모를 해놓고 그 잠재적으로 그맘때쯤 돼서 연락 한번 드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잠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행을 가고 싶은데 시간적인 여유는 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 그래서 요번에 올 여름에 알바 열심히 뛰었습니다. 알바 열심히 뛰어가지고 여러분이 목적했던 그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돼서 겨울에 배낭여행을 떠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내적 요인이에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그 상황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또 다르지만 다르다라고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또 이게 경제적으로 변화가 되면 자동차를 교체한다든가 젊은 사람들도 자전거도 제 친구들 보게 되니까 1,000만에 넘어가는 자전거들이 많더라고만요. 그래서 처음에 사이클 타는 걸 좋아하니까는 몇십만 원짜리 하다 몇백만 원을 하다가 경제적인 여유가 되니까 몇천만 원짜리도 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남자들은 이 자동차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자동차부터 바꾸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내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생리적인 욕구와 상황의 나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적 요인 이런 것들이 욕구를 갖다 유발시키는 내적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모한 거 좀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내적 요인도 있고 다음에 외적 요인이 있어요. 가족이나 부모님 혹은 내가 승진이 됐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가족들이 추천해주고 가족들이 요번에 뭐 해야 되지 않냐 뭐 해야 되지 않냐 뭐 해야 되는 그런 욕구들을 자꾸 유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시간 되다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중고 집단들이 있습니다. 중고 집단은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모임에 내가 속해 들어가는 거죠. 그 가족도 하나의 그 중고 집단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중고 집단 가족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학생이라든가 수원대라든가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준 거죠. 대표적인 것들도 어떤 교회라든가 이런 동호회 모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계층이라든가 이런 집단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내가 속해 있는 중고 집단 사람들이 다 골프를 치러 다녀요. 나는 원래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골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짝대기 들고서는 그냥 그 뜨거운 이 골프는 그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태양 짱짱 때리면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조그만 구멍에다가 공 집어넣기를 하는 게 뭐가 재밌는지 저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서도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이걸 한다라면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년 전부터는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가기 시작했던 게 고등학교 모임에 어떤 골프 모임이 있는 거죠. 꾸준히 연락이 와요. 가자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은 그래서 골프채를 구입하게 되고 그래서 골프 투어를 다 하게 되고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저 또한 다른 저는 목적이 있겠죠. 골프를 투어를 하니까 우리 해외 골프 갈 때 나랑 같이 해서 제가 영업도 하나는 이런 목적도 분명히 저한테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내가 속해 있는 그 중고 집단에 의해서 내가 골프를 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 집단에 의해서 내가 욕구가 유발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마케팅 요인들이 되겠죠. 마케팅 요인들 자극을 주는 거죠. 이런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극을 주면서 여기서 혜택을 많이 부각시키잖아요. 이 홈쇼핑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
관광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관광 서비스 상품은 보여주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무형성 때문에. 그 어떤 시각적인 비주얼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로 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것이 관광 서비스 상품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동영상으로 해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이 홈쇼핑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홈쇼핑이 또 여러 가지인데도 혜택들이 많이 부각이 되죠. 무이자 24개월, 막 2년 동안 무이자로 할부로 막 그러면서 여기에 사은품 넣어줍니다, 뭐 해줍니다, 막 이렇게 되니까 혹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외적 요인이 어떤 가족이라든가 중고 집단 내가 속해져 있는 어떤 사회 계층이라든가 또한 마케팅 자극 같은 것들이 외적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욕구 인식과 더불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라면은 이 마케팅 전략은 그 욕구 인식을 갖다 상기시키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왜? 소비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보 처리 과정에서 선택적 주의하는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선택적으로 내가 관심, 어텐션을 주는 거 선택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게으른 내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마케터들은 소비 욕구를 갖다가 상기시키는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3요소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전, 반전. 뭔가가 생각 외의 반전이 일어날 때 우리는 탁 어텐션을 할 수밖에 없죠. 와, 생각 외인데 반전. 그다음에 유머, 그다음에 숫자. 그래서 마케터들은 이런 반전과 유머, 숫자를 가지고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전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하지원이가 맥주 선전인데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빈하고 하지원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요걸 살짝 패러디하는 거죠. 하지원하고 싸이가 광고를 합니다. 그 앞에 카스라이트라는 맥주가 있죠. 이 맥주를 마시고 입가에 쓰여져 있는 그 거품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이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건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그 거품으로 인해서 맥주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반전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게 이제 반전을 이용한 또 어떤 반전들이 한때는 많이 유행을 했었냐면 그 화장품 광고는 미인들만 어떤 그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었더라면 어느 순간에 이걸 반전을 하기 위해서 개그맨들이 화장품 광고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 개그맨은 화장품 광고하면 안 되나? 그러면서 반전을 일으키는 그러면서 약간 유머스럽게 들어가는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같이 잡아가면서 개그맨들도 화장품 광고를 갖다가 할 수 있었다. CF 모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 반전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 숫자를 이용한 마케팅을 많이 벌려요. 이 숫자가 제품의 속성을 갖다가 많이 반영을 시켜버리는 것들이죠. 숫자가 70% 세일한다. 1+1이다. 숫자가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다니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타이어 예전에는 뭐죠? 타이어 신발값보다 싸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3+1, 2+2 이런 식의 광고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숫자 넣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과일을 넣어서 만든 주스, 야채 주스, 800가지의 어떤 그 약자가 집어넣은 800번의 어떤 실험을 갖다가 만들어낸 숙취 해소용 차, 그 다음에 7가지가 집어넣어있는가 상품 자체가 이런 요구르트라든가 그 다음에 드랍탑에서 있는 925번의 뭐죠? 화츠 925 숫자를 집어넣어준 거예요. 저 925가 뭘까? 이런 것들은 다 이 숫자를 집어넣는 그 된 것들은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건 또 뭐가 있을 수 있겠냐면 이게 인간의 그 지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확실한 거죠. 925가 뭐고 7은 뭐고 5는 뭐고 800은 뭐지? 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왜? 불확실하잖아요. 확실한 뭔가를 자꾸 알고 싶어하는 불확실성의 원리가 있다 그랬죠. 그거를 갖다 또 유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25번의 블렌딩을 한 커피를 분된 블렌딩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 원두를 잘 섞어서 가장 맛있는, 가장 좋아하는 어떤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로스팅이라든가 이런 걸 925번이나 했다라는 시도를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드랍탑 커피입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이런 광고들. 그래서 최근에 그 남행유업은 이 백미당에서 예전에 그 1964년에 남행유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남행유업에서 만들어진 이 아이스크림, 그래서 아이스크림 광고를 하면서 1964년이라는 걸 갖다 어필하기 시작했죠. 이것도 숫자 마케팅이거든요. 1964년이면 저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럼 얼마나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기업이다, 신뢰가는 기업이다라는 숫자를 갖다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칼로리죠. 살찌는 거 어떡하든지. 그래서 이 많은 영양분을 놓지만 79 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79 시리얼 바를 하는 것도 79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칼로리가 79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하는 마케팅 갖다 누메릭 마케팅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욕구를 갖다 인식하고 상기시키는 욕구 상기시키는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근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인식을 했으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정보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보 탐색이라는 건 뭐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의도적인 행동인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적극적인 의도적인 행동이다. 어떤 심리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뭐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다 내리기 위한 거죠. 메이킹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후회되지 않는 나중에 이런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기 위한 거죠. 또 욕구 인식을 하게 되면 내적 탐색을 합니다. 내적 탐색이 뭐죠? 욕구 인식을 하면 내적 탐색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내적 탐색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나의 기억 속에 나의 메모리 장치인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지식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막 나의 뇌를 막 데이터를 갖다 막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이 인출될 수도 있지만 인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우린 그걸 뭐 망각이라든가 소멸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을 잘 내는 사람, 인출을 잘 시키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출을 잘 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연상법을 많이 사용하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렇게 저도 지금 현재 아이패드로서 여러분한테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아이패드라든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 연상이 잘 안 된다고 더라고요. 떨어진대요. 종이 페이퍼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훨씬 그 페이퍼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환경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페이퍼에서 암기를 하거나 기억을 하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연상이 잘 돼서 약 30%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북유럽의 노르웨이에 있는 모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는 친구와 책으로 무언가를 주는 그게 뭐죠? 과제를 주고 한 사람과 패드를 주고 과제를 하는 걸 봤더니면 문제를 냈더니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책으로 본 페이퍼로 이용을 한 사람들이 훨씬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약 30%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해결 능력이.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뭘 할 때 패드라든가 핸드폰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페이퍼를 이용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출하는 능력이 무엇이 어디에 있었지? 몇 페이지에 뭐가 있었지? 이런 살짝 그런 게 있잖아요. 페이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맞아 그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이런 연상이 되는 게 쉽다라는 거죠. 일단 어찌됐건 저장된 지식을 생각해내는 능력 이게 내적 탐색의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내적 탐색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면 우리는 내적 탈색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외적으로 넘어가요. 다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지식이 많이 있거나 나의 경험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게 됩니다. 그게 안 된다. 이거 뭔가 좀 부족해. 뭔가 불안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더 정보를 알아봐야 그런 외적 탐색으로 넘어간다라는 사실이죠. 외적 탐색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외적 탐색을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 사는 인간들은 보게 되면 외부 탐색을 해도 내부 탐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 내부 탐색에서 따라서 그 내부 탐색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내부 탐색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 탐색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이 있다 그랬죠. 그럼 내부 탐색은 과연 뭐냐? 정보 원천, 기억 속의 정보를 갖다 탐색해서 인출해내는 겁니다. 인출해내는 거죠. 인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활성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출한다. 여기서 인출을 잘 하는 사람이 아까 되겠지. 시험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저기하고 무언가를 그동안에 자기가 학습해서 저장해놨던 거를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만들어내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정보를 갖다 탐색시키고 인출하는 과정이 내부 탐색이라는 거죠. 내부 탐색의 이제 그런 영향력, 과거 경험에 만족이 높을수록 만족이 낮을수록 불만족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다 불만족이 있다는 거 외부 탐색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번에 갔다 이거 아니었어.
그럼 외부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번 야 이거 다 퍼펙트하더라. 너무 좋더라. 그래서 여행을 모시가는 저희 입장에서도 첫 고객들 특히 신경 많이 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객을 만족을 시키게 된다라면 뭐 한다? 절대로 다른 데를 가지 않고 내부 탐색에서 끝이 나는 거죠. 외부 탐색으로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이제 구매 간격이에요. 구매 간격. 구매하는 가격이 1년에 한 번이다, 2년에 한 번이다, 한 달에 한 번이다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한 달에 한 번이면 내가 구매했던 그 경험이 기억이 다 날 거 아닙니까?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죠. 근데 구매 간격의 빈도가 되게 넓어가지고 1년에 한 번도 할까 말까 하는 정도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 구매 경험이 망각이 돼요. 그러면 외부 탐색으로 넘어간다. 자주 구매하지 않는 거래요. 대체안의 변화 정도죠. 대체제, 어떤 신상품이 나온 거나 새로운 상품들이 나왔을 때 속성에 되게 크게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정보가 부족하니까 외부 탐색으로 당연히 가죠. 근데 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내부 탐색에서 끝난다는 사실이죠. 우리 여행에서 SIT 투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리즘, SIT라는 걸 들어보셨죠? 특수 목적 관광들. 이런 특수 목적 관광에 대해서는 정보 탐색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좀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탐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 SIT 투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에 욕구의 유사성입니다. 과거 욕구와 현재 욕구가 유사성이 적으면 때 과거 욕구와 현재 욕구가 차이가 심하다라는 거죠. 유사하지가 않으니까 차이가 심하면 현재 욕구를 갖다가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럼 외부 탐색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근데 과거 욕구와 현재 욕구가 유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부 탐색에서 끝나요. 왜? 경험했던 거니까. 과거의 욕구에서 내가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쓰는 이제 내부 탐색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충성 구매와 충동 구매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충성 구매, 충동 구매의 동일한 특징은 뭐예요? 둘 다 뭐죠? 둘 다 내부 탐색에서 끝내버렸다. 둘 다 특징. 충성 고객은 만족했거든, 경험이. 지난번의 경험이 완전 만족스러우니까 내적 탐색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충동 구매는 외부 탐색 그 기회를 갖다 스스로 상실시켜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외부 탐색 안 해. 그냥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경험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왜 내부의 탐색에서 그냥 끝내버린다는 사실. 그게 충동 구매와 충동 구매의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외부 탐색이 되겠죠. 외부 탐색은 과거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내가 가용을 할 가치가 있는 정보가 없을 경우에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다른 정보 원천 정보를 구하는 거죠. 여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제품 특성과 개인적 특성, 상황적 특성이 다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적인 특징이 다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외부 탐색을 좀 살펴봅시다. 외부 탐색은 제품 특성, 고관여 제품, 리스크가 되게 높은 거예요. 관여도가 높은 거예요. 관심이 되게 많다. 혹은 구매 빈도가 낮다. 그러면 경험이 기억이 망각이 된다. 이런 거죠. 이런 외부 탐색으로 넘어가는 거죠. 관심도가 높다. 그럼 지각된 위험이 높을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위험이 되게 지각된 위험이 되게 크면 어떻게 돼요? 외부 탐색을 할 수밖에,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매품. 요거는 이제 가시성, 사회적인 가시성이에요. 보여주는 거죠, 외부적으로. 우리 농담처럼 이런 거죠. 야, 나의 그 사회적 위치가 있지, 소셜 포지션이 있지 말이야. 이 정도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사회적 가시성으로 인한 것들일수록 또 적극적으로 외부 탐색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정보를 갖다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쇼핑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정체성을 갖다가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쇼핑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가시성하고 양치 연결돼 있다. 이럴 경우 외부 탐색이 되게 높다. 개인적인 특성은 풍부한 경험이 많냐 적으냐, 당연히 좋죠. 브랜드에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불만족하게 되거나 경험이 적으면 외부 탐색으로 넘어가죠. 외부 탐색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봤더니 쇼핑을 즐겨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호기심이 되게 많고 정보의 민감도가 높으며 매체 신문의 구독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부 탐색을 많이 하더라. 다음 이제 상황적 접근이죠. 내가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혹은 시장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 이럴 때 외부 탐색으로 넘어가고,
친구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유하면 외부 탐색으로 넘어가는데 지인의 특정 브랜드를 권유하거나 긴급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탐색할 결정이 이런. 그다음에 설득력이 아주 높은 판매원일수록 외부 탐색은 감소가 또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정보 원천입니다. 여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